네, 반갑습니다. 전 군인이었고, 네, 경호원이었고, 그리고 현재는 군사학과 교수 그리고 방송 활동을 하면서 군인식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최영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을 하고 학사 장교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이제 장교로 임관을 해서 특전사에 갔습니다. 특전사에서 소위로 처음 이제 군 생활을 시작을 했고 거의 10년 동안 특전사에만 근무를 했고 특전사에서 네, 부팀장, 팀장 그리고 이제 참모 그리고 이제 교관까지 네, 경력을 했고 그리고 이제 레바논과 아랍에미리트에 두 번의 파병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제 미국 그리고 유럽 나라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 특수부대원들과 연합훈련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군대에서 많이 네, 쌓았습니다. 네. 제 꿈이라고 해야 되나요? 직업적인 이제 도전이 엘리트 경원이 되는 거였는데 이왕 뭐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왕 군대에 간 거 가장 힘들고 가장 경험적으로 값진 경험을 군대에서 해보고 싶어서 그 힘든 군 생활을 자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인을 하면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극한의 경험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신력을 좀 쌓고 싶은 그런 네, 포부가 있었기 때문에 군인의 길을 네, 당당하게 자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막연히 뭐 직업 군인을 희망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뭐 전쟁과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분쟁이 일어났었고 전쟁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휴전 이제 국가인데도 거기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국방력을 그만큼 정말 강인하게 가져가는 그런 역할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군인식 개선이라는 거는 이제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예우 그리고 존경심을 마음으로 표하는 건데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지만 지금 또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을 제가 함으로써 그리고 많은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 그리고 지켰던 군인들에게 자부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야 될 분을 만나는 자리로 알고 있거든요. 6.25 참전용사 분을 만나는데 정말 기대되고 그리고 너무 감사해야 될 분이라서 저도 오늘 너무 기대되고 그리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성!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시죠. 자리 괜찮으세요?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딱 뵈니까 제가 생각하던 그 모습 그대로 되게 영맹해 보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일단은 네 영웅 제복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네. 네 6.25 참전 용사시고 간단하게 네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6.25 때 학도병으로 나갔다가 네. 장교가 돼서 최전선에서 싸우다가 중공군의 따발총 실탄을 몸의 심장부에 맞고 70년을 살아온 유재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 6.25 참전 유공자회 서울시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짧게 얘기해 주셨지만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단어들이 어마어마하네요. 네. 일단 지금까지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또 담고 계시는 거를 오늘 또 얘기해 주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6.25 나는 바람에 인민군들이 38선 근처가 제 고향 춘천입니다. 네네. 그 당일날로 38선이 무너져서 내려오는 바람에 피란을
가야 되는데 내가 이제 맏자식이 되나서 우리 아버지가 산판에 시골에 가서 계시고 내가 제일 장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족을 모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가겠다고 해서 나와서 이제 집으로 와서 피란을 가는데 인민군들이 우리 피란민보다도 더 빨리 네. 저 남쪽으로 진격을 왔다 해버리는 바람에 눈 깜짝할 새에 인민군 치하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벌써부터 흥분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게 갈 길이 없고 다시 네, 고향으로 목사님. 들어오게끔 네. 됐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엄청 이렇게 그래서 생생하게 그러니까 그래도 떠오르시나 그 봐요. 날이라는 것이 바로 네. 6월 말이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유세식 어르신께서 또 용사님께서 정말 생생하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궁금한 것들이 좀 있는데 네, 저도 또 이제 말씀하십시오. 장교 선배님이시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정말 네 살아계신 장교님이신데 기억을 거슬러서 그때 처음 이렇게 접하게 됐을 때부터 6.25 전쟁이 시작됐을 때 벌써 뭐 73년 전이지만 어린 시절이셨잖아요. 네. 처음 전쟁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전쟁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생각도 전혀 못했어요. 생각이 그렇게 네. 대대적으로 남침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때 그럼 6.25 전쟁이 났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18살이었습니다. 이제 18살. 그때 당시는 네. 이 고등학교, 중학교가 분리가 안 되고 네. 중학교라고 해서 중자막구의 6년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학년에 재학 중이었었는데 네네. 이제 1년만 있으면 졸업할 그런 나이였었으니까 학생의 몸으로 군대 하고서는 생각을 못했던 저희는 거예요. 상관없고 그냥 학교 다니고 또 네. 일하시고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용사님께서 학생이니까 또 이렇게 싸우라고 인민군으로 들어오라고 하니까 도망쳤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도망치셨어요? 그거까지는 좋았는데 네. 인민의용군으로 이제 낙동강 전선이 이렇게 정도 되니까 군인이 모자르니까 학생들을 뽑아서 의용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학도병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꼼짝없이 끌려가게 생겼잖아요. 네. 다들 나 말고도 다 도망을 친 거죠. 어디로 도망가셨어요? 산으로요. 산으로. 네, 깊은 산 속으로. 그럼 도망가서 거기에서 그냥 거기서 산 속에서 먹을 게 있나요, 거기? 산 속에서 살아야죠. 그냥 사는 거예요, 숨어가지고. 예. 오. 그러니까 산에서 숨어서 몇몇 그러니까 뭐 여학생도 있고 남학생도 있고 높은 산에. 네네. 혼자 계신 게 아니라 아니 그냥 이게 여러 명이서. 도망쳐서 와서 보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다 네. 도망을 친 거죠. 얼마나 그러면 계신 거였어요, 산에? 한 2달 가까이. 네. 그러니까 2달 인민군 정도? 치하가 석 달이었었는데 네. 한 달간 정도는 괜찮았어요. 근데 2달 동안이니까 네. 의용군으로 내보내고 뭐 하는데 네. 안 되겠다 하고서 도망친 게 2달간입니다. 2달 동안 뭐 그래도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그러니까 하셨어요? 이제 친구가 세 사람인데 네. 각자 어머니가 이제 먹을 걸 이고서 어느 지점에까지 와서 여기다 놓고서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저녁에 가서 네. 그거 살라당 들고 올라와서 그러니까 그 마주치는 게 없이 그러네요. 그 약속 장소를 네. 딱 이렇게 정해놓고서 어머님이 갖다가 여기다 갖다 놓고 가시면은 우리 저녁에 가서 군대 보급품 주듯이 네. 딱 이제 그렇게 발각이 안 되는 네, 지점에다 그러니까 갖다 놓고 교대로 어머니가 갖다 네. 주는 거를 가져와서 네. 우리가 그리고 또 이 여름철이니까 그 설이라고 네. 하는 거를 해서 좀 시골에 네, 네. 농사진 집에 가서 파를 좀 뽑고 네. 감자도 미리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그렇게 먹고 2달을 버티신 그렇죠. 거예요. 근데 국군 학도병이 되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하다가 그러니까 학도병이 이제 되신 그렇게 거예요? 하는데 이제 네. 9.28 인천 상륙작전이 되면서 네, 유명한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 때. 뛰쳐나와서 네. 하니까 육사단 군인이 막 그 태극기를
저 달고서 네.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아, 그때는 이제 춘천으로 이제 예. 국군이 진격을 해서 들어온 걸 보신 거네요. 쫓아나가서 만세를 부른 겁니다.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때? 아니 그냥 뭐 아주 감개가 무려고 그냥 이제 살았다 하는 그냥 그 기분으로 그냥 아주 목이 터지는 거죠 그냥. 다시 이런 마을로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돼서. 그러니까 가는데 군인들이 부족한 겁니다. 왜 부족하냐? 저 남쪽까지 내려가서 네. 그 피해를 본 그러니까 일개 소대가 30명인데 20명밖에 그렇죠. 네. 안 되고 뭐 15명밖에 안 되고 그 보충을 못 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 지원을 그렇게 뭐 군대에서 그래서 지원을 그렇죠. 받은 아군이 건가요? 후퇴하는 과정에 네. 그 희생자가 된 거는 보충을 못 하고 이제 북진을 네. 해서 올라온 거죠. 그러다 그러면 우리 류재식 용사님께서는 지원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아주 쫓아나가서 네. 그러니까 이제 연대는 연대대로 네. 이제 포병부대는 포병부대대로. 근데 제일 내가 좋은 게 수색중대가 네. 사람을 이제 이 사병을 뽑은 거예요. 뽑는 거죠. 그럼 수색 중대로 지원을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연대로 가는 근데 네. 친구들은 다 그 싸우지 않고 포병이 제일 좋다고 해서 포병부대로 다 가고 나는 나 같은 사람 네. 그냥 몇 명만이 수색중대를 온 겁니다. 되게 용감. 수색되면 거의 적에 가장 가까이 들어가서 제일 앞에 네, 제일 앞에 들어가서 굉장히 위험한 임무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제일 앞에 수색된. 체력도 좋아야 되고 네. 그때 그러면 체력이 굉장히 좋고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키가 조그맸습니다. 네. 애무항 소총이 1m 20인가 되는데 내가 1m 50이니까 이거 끓여도 질질 끓일 정도에 그 학생이셨습니까? 학생 때. 그럼 수색되면 이게 사실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예. 그때 학도병이 이렇게 지원이 되면 훈련 같은 거를 받았나요? 훈련을 하루도 받은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바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애무항 네. 저 교복 교모에 애무항 소총 하나만 내려당 받았어요. 총만 주고 군복만 주고 군복이라는 거 없고 군복도 입질 않고 없고 그냥 네. 그냥 애무항 소총만 하나만 달려당 주고 내 이제 알아서 해라. 예. 와, 그럼 그냥 총을 가지고 내가 알아서 준비를 하고 참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겠네요. 글쎄 그러니까 내가 애무항 소총을 받아가지고서 네. 분해 결합을 내 혼자서 직접 해보는 겁니다.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고참 군인들이 있는데 네. 그렇게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바쁘니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우리 그 학도병에 대해서 이거 가르쳐 줄 적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혼자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빼서 실탄 8발 아냐에 애무항 소총이 딱 눌러서 하고 잡아당겼다가 이렇게 하고 방아쇠 풀어서 네. 쏘는 연습을 내가 직접 하고 이제 그 분해하는 거를 내가 혼자서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 네네. 저렇게 해. 그래서 내가 분해 결합을 내 스스로 배우면서 그냥 쫓아간 겁니다. 전시다 보니까 그런 네. 이제 상황이나 훈련이 체계가 잡혀 있지 않고 굉장히 열악했었네요. 근데 한 가지 좀 틀렸던 점이 뭐냐면 그 학도병들은 군인이 아니니까 네. 아주 서로 도와주려고 그 군인들이 네네. 야 뭐 이거 해. 이렇게 뭐, 도와주면서 서로 우리 이렇게 상당히 알려주고. 그래서 군인이 다 이런 줄 이렇게 그 우애를 다져주는 줄 알았습니다. 전우회가 있잖아요. 같은 또 목적을 위해서 또 싸우고 있으니까. 근데 같이 그러면은 용사님께서 그때 학도병 할 때 거기에서 마을이라고 해야 되나요? 마을에서 많았습니까? 학도병들이? 예. 많았습니까? 수가? 우리가 간 게 6명인가 6명. 다 친구들이. 그러니까 연대 포병으로 그러니까 포병부대로 빠져버렸지. 네. 우리 그 수색중대 싸우는 데는 안 오더라고. 혼자 가신 거예요, 수색. 그러니까 6명인가 갔어요, 우리가. 6명 수색대로. 그러니까 춘천에서 네. 그 지원해서 간 사람이 네. 나 말고 5명인가. 와,
그런데 그 포병을 나머지 친구들, 나머지 사람들은 갈 그러니까 수 있었는데, 포병으로 다 가버리고 그래서 우리 소대는 2명인가 왔어요. 그러니까 저 중대가 저 이 상계 소대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2명이 우리 이제 내 친구하고 이제 소대로 왔는데 1소대가 돼서. 왜 하필 근데 수색대를 가셨어요? 예. 왜 그랬냐면은 네, 내가 위험했을 어렸을 텐데. 때부터 네, 아주 그 앞에 서는 거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수색대라고 이름이 참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면 수색대로 그래서 수색대로 이왕 가면 내가 일단 용감하게 싸우겠다. 글쎄 그러니까 그런 나와 마음을 싸워서 가지셨네요. 제일 아주 1등으로 내가 이 1등 군진이 되겠다 네. 하는 아주 그 적을 마음가짐이 무찌르겠다. 예. 그런 마음이. 근데 네. 용맹한 마음 좋은데. 근데 저도 이제 군대 하면서 그런 힘든 거를 더 자처하고 했지만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친구들은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걱정을 많이 하셨죠.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가지 못하게는 안 오고 네. 보내긴 보내는데 그날부터 그 저 샘터가 한 500m 가까이 됐어요. 네. 거길 찌감치 가서 물을 길러다가 뒷뜰 장독대에다 놓고서 빌면서 그 아들 살아서 올 수 있게끔 하고 밥을 그 세끼 아침 점심 저녁을 밥을 떠다가 네. 저기다가 그 아래목에다가 이제 이렇게 놨다가 식은 밥을 드실 내 밥은 어머니가 식은 밥을 드실 정도로 그렇게 정성을 다해 주셨습니다. 실제 그러면은 부모님도 걱정도 많이 하시고 바로 전투 실전이잖아요. 전쟁이다 보니까. 예, 바로 전투를 들어갔죠. 그럼 수색대 이제 학도병으로 참전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전투가 있으신가요? 예. 어떤 전투가 기억에 남으세요? 바로 네. 이제 38선을 돌파하니까 화천입니다. 화천. 네, 강원도 화천이 3829인데 네네. 화천 발전소가 있어요. 네네. 발전소를 이제 그 6.25 전에는 전기를 남쪽으로 주다가 이북이 전기를 안 주고 끊어버렸어요. 네. 끊어버려서 자기네들 북쪽에만 전기를 켰죠. 그 발전소가 38 바로 이북에 있습니다. 네네. 그걸 점령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수색대 제1차 네. 38선 돌파 명령입니다. 이날. 첫 임무를 받으셨네요. 예. 해서 돌아서. 올라가니까 네. 인민군들이 그냥 막 들이 쏘잖아요. 전쟁 실제 전투를 이제 예. 하는 거네. 교전 상황이 일어나는 예. 거네요. 네. 그런데 제가 뛰기내기를 조금 잘했어요. 어떠셨어요? 뛰는 거를 잘 뛰었다고. 그래서 잘 피하실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네. 저 학생 때도 마라톤에 나가서 몇 등 내를 들기도 하고 그 저거 하는 실력을 네. 가지고서 거기 하는데 제가 아주 1차로 올라서서 가장 먼저 점령하셨고. 그런데 그냥 이 인민군들이 막 쏘는 네. 겁니다 그냥. 근데 쏘는 것도 겁이 안 나더라고요. 아니 두렵지 않으셨어요? 글쎄 그러니까 총알이 빗발쳤을 텐데. 죽는 거를 겁이 없었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는데 네. 뒷사람이 몇 사람이 부상을 당하고 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전사도 그러니까 현장에서 조준 당하고. 사격을 왔다 해서 그 몇 사람을 그러니까 2사람을 죽였어요. 죽이고 네. 그러니까 인원들이 급하니까 다 도망을 쳤어요. 그 전투가 기억이 남으시고.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계속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신 거죠. 그러니까 바로 38선 돌파하자마자 발전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교전을 하시고. 그런데 갔는데 저 두 놈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가운데 한 놈이 엎드려서 죽은 신형을 놨다니. 그러니까 오줌을 이만큼 쌌어요. 야, 그 손들어 하니까 이제 얼마나 애죠 그냥. 근데 이 후송하는 포로를 후송하는 절차를 몰랐어요. 그렇죠. 아까 얘기하셨듯이 훈련을 바로 뭐 배운 게 아니라 바로 투입하셨으니까. 바로 그거니까. 그런 게 없고. 그래서 그럼 너 그러면 보내주면 갈 수 있어?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을 딱 듣고 소대 그 직결 처분을 갖다 하려고 네네. 소대장한테 안 됩니다.
자, 학도병 제가 그냥 학도병이다 딱 막아서면서 보니까 또 안 됩니다, 그러면- 이날. 네. 예, 고향이 오기라는데 좀 보내주십시오, 그냥. 음. 갈 수 있답니다. 하니까 소대장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야, 너 갈 수 있어? 하니까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저 이 귀향증 좀 하나 써달라고 네. 해서 소대장한테 귀향증. 내가 그 참 아주 음. 지금까지 생각하더라도 그건 아주 100번 1000번 잘한 겁니다. 이날. 우리가 영화에서 나왔던 그런 예. 이야기들을 지금 예. 그래서 얘기해 그놈을 주시니까 살려서 참, 귀향증을 해서 소대장 사인을 네. 해서 이 종이 동안에도 마땅치도 않은 이렇게 찢어서 귀향증 해가지고 소대장 명의를 예, 쓰고 그놈을 보내준 것이 네. 지금까지도 내가 그놈이 살아있다 하면 되면 나한테 고맙다고 생각했다 하지 기억에 않겠는가 많이 이렇게 남으시는구나. 하는 미담의 하나입니다. 이날. 네. 야, 학도병으로 참전하셨으니까 그런 마음이 그런 친구들을 보니까 더 애틋하고 뭔가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나 봐요.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거의 군인에 최적화된 또 체력하고 네. 또 이런 마인드 정신력을 가지고 계셨네요. 이렇게 화력발전소 화천 거기에도 이제 가장 먼저 가셔서 점령하고 또 그렇게 앞에서 이렇게 싸워야 되지 않느냐 막 이렇게 선봉 쓰신 걸 보면 근데 그때 학도병으로 갈 때 계급이 있었나요? 계급이 없죠. 계급이 없나요? 없었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뭐 이렇게 그냥 전우를 부를 때 누구누구 이렇게 부르나요? 소총병이죠. 소총수. 그 소총수. 그냥 소총수니까 네. 애무항 소총만 하나 학생복에 네. 우리 중학교 마크 붙인 그냥 글자 그대로 학도병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북진을 어디까지? 그래서 압록강까지 압록강까지 예, 올라간 겁니다. 그냥. 거기에서는 어떤 일이 그러니까 또 신고산 뭐 일어났어요? 신고산 타령 뭐 우르르 네. 그냥 그 노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를 그 신고산을 넘으면서 신고산이 우르르 뭐 나가면서 네. 이제 원산을 갖고 원산에서 양덕으로 갖고 양덕 순천을 가는데 그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시고 거기까지 작전 지역을 가셨네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결심을 근데 그때 하신 당시에 거예요? 학생들 학도병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면 네네. 어떤 이제 말을 했습니까? 대학교까지는 무료로 네. 너희들을 그 대학 그 학도병들에게 특전을 베풀어 준다. 네. 그게 이제 우리들에게 그 떨어진 하나의 특전이었었어요. 전쟁이 끝나게 되면 전쟁이 이제 내일 모레 네. 끝나니까. 이제 아니 끝난 줄 압록강 알고. 하면 이제 네. 남북 통일이 다 되니까 이 학도병들은 대학교까지는 무료로 보내준다. 그래서 야 이제 대학교까지는 그대로 네. 꿈꾸러 갈 수 있게끔 되겠구나 하고서 마음 놓고 네. 이제 그 북부로 있을 적에 네. 중공군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를 못 참아서 그 초산 그 압록강 물은 못 먹고서 네. 이제 후퇴길에 이제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결심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남쪽으로 갔다가는 금방 붙들리는 겁니다. 이나. 네네. 그러니까 저는 북쪽으로 들고 뛰었어요. 나고자선에 육사단이 나고자선을 쳐서 네. 이제 학도병이라는 게 이제 없다. 이제 군인으로 들어오든지 집으로 가든지 둘 중 안에 하나 하라. 아니 선택을 하라고 하는 거네요. 천리길 그 북쪽에서 집을 간다면 어떻게 가요? 그렇죠. 네. 아주 아득한. 네. 그런데 이제 군대로 가든지 집으로 가든지 집으로 둘 중 안에 가든지 하나 군인을 하라. 하든지 선택을 너 자유다 해라. 그런 말이. 네. 거기서 군대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냥. 그렇죠. 여기서 집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하는지. 군인 간다고. 이제 해서 학도병 네. 이제 졸업을 받고 하고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그 부대를 입대를 하신 거네요, 거기. 어제까지만 해더라도 학생들이라고 이렇게 해주던 사람들이 이등병이 되니까 하루 아침에 그냥 이 계급이 배우가 생기니까 아주 그냥 물 네. 떠고 뭐고 그냥 안 좋았습니까? 아주 군인 쫄병이라고 하니까 네. 대우가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학도병이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일단은 참전을 하겠다는 용기가 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용감하다고 생각되고 학도병이 그래도 뭔가 가르쳐 주겠지. 총 쏘는 법이라도 아니면 뭔가 내가 몸을 은폐하고 아니면 어떻게 뭐 군사 지도를 볼 줄도 알아야 되고 여기서 어떤 역할을 줘야지만 내가 할 텐데 싸울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참전해서 총 한 자루 들고 간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고 어떻게 하셨을까 전쟁 상황 전투 상황이 그려지진 않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정말 용감하게 수색대로 활동을 하셨다는 거 보면 근데 거기서 대단하신 것 이제 같아요. 그 군인이 되니까 네, 달라지는 게 철모 주고 군복 주고 양말 주고 아주 배낭 주고 다 주는 겁니다, 이나. 그래서 야, 그 봉급도 3,000원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그 나중에 화폐 계획되니까 300원인가 얼마가 되는 건데 하여튼 3,000원이 월급까지도 나오고 진짜 군인하고 네, 학도병하고 차이가 이렇게 있죠. 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상상이 안 가는 게 지금 같으면 요즘은 정식적으로 군대를 가서 훈련소든 아니면 장교 양성 기관이든 가서 훈련을 받고 뭐 군인이 되는 거는 그 군대 기간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딱 임관을 하고 아니면 입대를 하는 건데 지금 거의 전선에서 그냥 야지에서 산에서 그냥 너 군인 할래 그렇게 됐죠. 선택을 해서 군인이야 이렇게 되신 거잖아요. 네. 그게 상상이 안 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야 얼마나 급박하고 또 전시 상황이었으면 그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용사님께서 전쟁 중에 근데 초고속으로 장교가 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러면 소위로 임관을 하신 건가요? 예. 그건 어떻게 이제 되신 거예요? 학도병에서 이제 네. 군인이 됐는데 네. 쫄짜내는 거는 아까 말 맞다나 그냥 아주 저 밑바닥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밑바닥 생활을 할 바에는 네. 장교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야. 이렇게 생각했다 네.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하는데 장교 저 시험이 네. 사병들에게 그러니까 사병들 중간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네. 이제 시험을 보게끔 해서 저 이 장교 네. 후보생으로 뽑는 겁니다. 후보생으로. 그래도 시험이 있었네요. 네. 시험을 보고 그럼 네. 얼마 만에 장교가 그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학도병에서?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아주 네. 처음으로 이제 그 시작되는 네. 후보생 과정이었어요. 후보생 과정. 네. 그때 나이가 그때 당시가 이제 몇 살이셨어요? 19살이죠. 19이면 1년이네요, 거의. 그러니까 1년 그게 정도 지나서 그 6.25 나던 다음 다음에 해가 이제 되니까 장교가 되신 거고 네. 후보생이 돼서 네, 후보생 그때도 그래도 장교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후보생이 그때 있네요. 당시에 그 후보생이라는 건 왜냐하면 군대를 가보니까 장교가 굉장히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죠. 부족하고 네. 장교가 없으면은 오합지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네. 또 그거를 중상사가 네. 이렇게 대응을 했다 하는데 음, 중상사들이 전부 장교로 인관을 시켜버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부족했으니까. 중상사 밑에 이 네. 하사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러면 학도병 시절과 장교는 다르잖아요. 일단 네. 군인에서 또 장교 계급이니까 훈련이 그래도 뭔가 좀 더 특혜나 아니면은 뭐 이런 훈련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과정이 좀 다르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제 네. 장교 시험을 보고 장교는 이제 네. 들어갔는데 네. 이제 후보생이라는 게 어떠셨어요? 이제 단기간에 이제 2달 받고서 소위급장을 달고서 내보낸 2달. 종합학교 출신. 예. 그게 이제 넉 달이 돼서 내보내는 종합학교 출신. 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장교의 질이 낮으니까 그다음엔 6개월로 해서 보병학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이제 각종 네. 장교라고 해서 저 소대장을 네. 양성해서 내보는 저 각종으로 우리가 전환이 돼버린 거예요. 갑종 장교. 그러니까 6개월이 넉 달, 2달, 넉 달, 6달짜리에 이제 우리가
그 장교가 되는 과정이죠. 6개월 과정. 네, 그래도 6개월 과정. 전시지만 빨리 훈련을 시켜서 네. 전쟁에 빨리 이렇게 이제 투입을 시켜야 훈련을- 되는데 근데 그래도 6개월을 어, 교육을 받았네요. 알고 보니까 네, 고된 훈련이 네, 이제 그러니까 전쟁터에 가서 살아남으라고 하는 교육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1년 동안 1년 이상 그 교육을 받고 그런 직책에 따른 또 임무 수행 그런 능력까지도 계속 실습을 해가면서 하는데 6개월이란 기간은 완벽하게 배우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고 그렇지만 또 전쟁이 또 6개월 동안 지속될 거란 또 예상 아니면 그 전에 또 종전이 그때 될 수도 알려주질 있고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는 확연하게 급박했던 것 같고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금과는 거의 절반 이하의 수준에 머무른 훈련인데 그래도 저는 이제 6개월 동안 그런 훈련이 있었다는 게 조금 새롭기는 합니다. 저희는 지금 너무 뭐 일단은 체계적으로 받고 있고 훈련 저희도 힘들었지만 일단 전쟁 중에 받는 훈련은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아주 어떠셨어요? 모든 게 5분 내로 그냥 네. 뭐 식사도 5분 내로 못 네. 먹으면 배가 고픈데도 밥을 그냥 냉겨놓은 채로 그냥 뛰어가면서 네. 먹어야만 될 정도로 그냥 아침 일과가 그러면 네. 일과가 어떻게 됩니까? 눈 떠서? 일과가 아침 6시에 기상인데 네. 뭐 기상 뭐 이런 거 해서 점호 행사 뭐 청소 뭐 하는데 모든 게 그냥 5분 내로 치닫지 않으면은 밥도 그냥 배식거라도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먼저 먹는 애들은 쫙그 50명의 일개소대인데 네. 앞에 맞는 애들은 먼저 먹으니까 가자는데 이 배식이 와야 먹을 텐데 하다 보면은 5분이 그러면 늦게 끝나버리죠. 먹는 친구 배식을 받아야 먹잖아요. 네. 네네 못하죠. 늦게 오는 친구들은 벌써 끝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시간이 다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주먹밥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서 막 뛰어가면서 밥을 먹고 그 여름철에 더운데 네. 그 구보를 시키는데 네. 목이 타잖아요. 네. 그건 그렇죠. 논물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럼- 마시나요? 막 뛰어가면서 군가를 부르면서 예. 하는데 이 옆에 있는 이제 우측에 있는 그 열로 이렇게 가가지고서 참아가지고서 싹 이렇게 네. 퍼가지고서 마시고. 보면 그냥 너도 나도 그냥 야. 그러니까 열이 그냥 막 그 똥물을 준 건데 똥물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옛날엔 그 거름이 저 똥을 줬잖아요. 네네. 근데 그 똥물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걸 퍼서 너도 나도 그냥 마시지 않으면 죽을 지경인데. 이게 전쟁 상황에 맞는 훈련이다 보니까 그냥 생존이네요. 에. 그러면은 용사님, 저는 훈련 받은 것 중에 저는 그때 수색대가 뭐 특전사하고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특수 공수부대 있었다 보니까 추운 그 강원도에서 받는 훈련이 너무 힘들었었는데 굉장히 춥고 거기에서 이렇게 살아남고 산을 행군하고 그게 너무 힘들었었는데 용사님은 어떠셨어요? 그때 받은 훈련 중에 하나 꼽자면 가장 힘들었던 그 훈련. 과정이라는 것은 내가 그래도 좀 제 나름대로는 네. 그 추위도 잘 참고 어, 더위도 네. 잘 그래서 남보담 멋지게 하는데 선착순으로 집합 있잖아요. 네네. 항상 1등을 갖다 제가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잘 달리셨구나. 중대장이나 소대장 네. 키가 조그만 놈이 항상 1등 하니까 저는 때리려고 막 하다도 저분 그래서 안 때릴 정도로 네.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잘하셨네요. 용사님께서는 힘든 훈련이 없으셨네요. 그렇지. 다 버티셨네요. 야, 그래서 멋지십니다. 네. 또 나와서 또 수색중대가 되는 건데 수색중대. 아니, 처음부터 이 군인의 길을 네. 가셔야 될 네. 이런 또 네. 네. 신체적인 그게 능력을 제가 가지고 이제 계셨네요. 수색대하고의 인연이었던 모양 같습니다. 잘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요, 수색 때는.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갑종장교가 되셨고 6.25 때 갑종장교 출신들이 많았잖아요. 엄청난 활약을 했다고 들었는데 어땠나요? 그 동기들.
네, 동기들이 갑종 장교들이 전선에서 활약이 어땠나요? 전선에서의 네, 그 육군사관학교 출신도 없었고 네, 그때 당시는 네, 이제 갑종 출신들이 그렇죠. 현지인관하고 있었는데 네, 현지인관들이 잘 싸운 거죠. 음, 현지인관들은 거기에서 저 중사 상사가 돼서 거기서 네, 된 거니까 그 지형 같은 거라도 잘 알고 뭐지만 갑종 출신은 소위 결정한다는 거를 어제 온 사람을 지금 오늘 내보내니까 지형도 잘 모르고 그리고 앞장 세우니까 저기 봤을 적에 음, 장교가 이 앞에 서가지고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가만둬 두겠어요. 그러니까 들였다 쏘니까 음,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 네, 죽어나간다고 죽을거리 그렇게 해서 갑종장교 네. 출신들이 많이 희생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희생이 글쎄요, 있었으니까 그냥. 용감하게 또 부하들이 또 이제 병사들이 앞으로 더 전진하고 싸울 수 있었던 것 같고 제가 보병학교에 상무대에 가니까 거기에 갑종 장교에 대한 기념비가 있고 예, 그 전적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예, 거기 제 사진이 많이 걸려 있어요. 있습니까? 예, 거기에서 갑종 장교들에 대한 분들에 대한 활약상을 저는 봤거든요. 고맙습니다, 이나. 예, 아주 실제 또 이렇게 직접 만나니까 너무 영광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학사장교 출신인데 학사장교. 저희 학사장교에 어떻게 보면 모체죠. 어. 갑종 장교가. 어.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선배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네, 같은 뭐 장교님이었으니까 네, 그 전쟁 후에 결국은 갑종 저 학사 장교들이 바뀐 거. 나왔지만 네, 맞습니다. 그 저 치르는 일은 대간첩 작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고생 많았을 고생 많았고 혁혁한 공을 많이 장교님으로서. 세웠죠. 갑종 장교 지금 후배 장교들도 뭐 인간 교육이 다양하게 있지만은 갑종 장교 이 선배님들에 대한 활약이나 그런 이제 과정들 그 6.25 때 그런 활약상들을 모르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오늘 얘기 많이 들려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그 훈련 이제 갑종 장교로 하시면서 그래도 힘드니까 집에 가고 싶으시다는 생각은 혹시 안 드셨어요? 나 혼자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같이 다 같이 똑같이 받으니까 그냥 죽을 힘을 하더라도 그 사람 중 안에서도 조금이라도 앞서면은 대우가 조금이라도 나아요. 그러니까 그거 앞서려고 네. 그거 조금 더 하려고 그 뭐 도망친다든지 뭐라든지 이런 생각 후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일단은 학도병을 자원한 것부터 일단 그 마음에 일단 용맹함이 가지고 그렇죠. 계셨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장교가 되면 학도병이었을 때와는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달랐고. 네, 어떠셨어요? 마음가짐이 내가 이제 장교가 된다 안 될 것같으면 네, 꿈에 그리던 장교가 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했을 적에 네, 아주 얼마나 뿌듯해요. 그리고 또 동료들이 다 쫄짠데 네. 내가 장교 결정하다 단다고 할 것은 그것도 하나의 그냥 보람이고 나라의 충성심이라는 게 발로 아니니까 그냥. 그러면 용사님이 이제 소위가 됐을 때 19살이셨는데 소대원들이 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고 예. 소대장이 나이가 어린데 이 지휘하기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괜찮으셨어요? 잘 따라요. 아주 그리고 막 나이가 욕망하게- 어린 사람이라고 해서 네. 그리고 그 소대원들이 하나같이 뭐 이거 하라면 요거 했지 일한 자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리더로서 역할을 일단 체력도 좋으시고 잘 하셨으니까 그렇게 잘 따라왔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네. 갑종 장교가 전사자 명부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현지 임관을 하고 바로 전쟁에 참여해서 네. 또 전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제가 듣기로는 소모품 소위라는 소모품 소위라고 그거는 해서 어떤 얘기입니까? 네, 들려주시죠. 이제 네. 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네. 저 죽어 나갔어요. 소대장이 그 저 하사관들이 현진관 오면 그 자리에서 이제 하니까 그 지형이라든지 그 회원들 저거는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건데 네. 이 장교로 딱 해서 소대장만 달았지 소대장이라고 가서 하면 낯설지 첫째 말이야. 네. 낯설지. 어렵죠. 네네. 그 저 분대장 못해 한 게 다 고참들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 소대장을 깔봐요. 네.
며칠이나 있다가 가랬냐? 그냥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전쟁에 터에 나갈 것 때문에 제일 앞에 세우는 것이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소대장 이게 제일 앞에 세우는 것이 소대장입니다. 그러다 그, 보니까 아까 말했던 저기 그 장교 입장 그렇죠. 달고 따라오라고 하는데 그 장교를 그냥 둬두겠어요? 표적이 되죠. 가장 먼저 그래, 표적이 1순위가 되니까 되죠. 그대로 쏴버려서 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죽는다 그래서 소모품 소리가.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고 나서 전투에 굉장히 많이 계속 참여를 하셨겠네요. 더 많이 참여하셨겠네요. 이제 네. 장교가 되셨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다행히 나는 육사단에 있다가 네. 저 사병으로 있다가 육사단으로 다시 왔어요. 네. 그래서 다시. 네. 소대장 중 안에 조금 저 편하게끔 소대장을 갖다 처음에는 했습니다. 야, 그렇게 임관하셔서 이제 3년 동안 6.25가 끝날 때까지 전쟁을 하신 거죠. 그렇죠. 3년 동안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런데 그 고dum사만 호문사만을 갔는데 예. 이 3사단, 8사단, 5사단, 8사단이 다 무너져 버렸어. 수도사단이. 이군단 관하가. 예, 예. 무너지니까 소위 중위 대위가 다 부족한 거예요, 그냥.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소대장, 중대장이 하나도 없어. 그냥. 네네. 그러니까 우리 초등사반을 임시 졸업이라고 해가지고 비행기를 갖다가 딱 저 송정 비행장에다 갖다 대기시켜 놓고 그냥 네. 태워가지고서 춘천 비행장에 갖다 내려서 그날로 하는데 내가 이제 8사단에 걸렸어. 8사단. 네, 6사단에서 이제 8사단으로 유명하잖아요. 8사단. 가서 수색 중대 네. 이제 간 친구들 이렇게 중대장이고 소대장이 하나도 없으니까 간 사람들끼리 소대장 중대장 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내가 두 번째로 고참이니까 네. 내가 일소대장이 되고 나보다 빠른 사람이 네. 이제 중대장이 되니까 친구들끼리 야자 하면서 이렇게 그 소대장 중대장이 됐다 그 말이에요. 네. 휴전이 되기 전까지 일단은 그게 저희도 이제 뭐 영화 같은 데도 많이 나오면 고지전 영화도 있고 휴전 되기 전에 엄청 서로 더 땅을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막 전투를 그러니까 했잖아요. 그렇게 정도 됐는데 예, 어땠습니까? 거기에 이제 들어갈 적에 예. 그 손톱 발톱을 깎으라고 말이야 그냥. 예. 그래서 갖다가 주머니에다 넣고서 실제 넌 못 찾을 것이다 그냥 하고서 실체 못 찾으면 이게 국립묘지 가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깎아서 집어내놓고 예. 전선을 갔는데 그 산이 이렇게 높아 그냥. 네네. 높으니까 골짜기 밑에 가 있는데 요 직선거리는 한 200, 300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고지 사이에. 그렇지, 그냥. 굉장히 가깝네요. 산이 아니 그러니까 산이 높으니까 네네. 저 높은 산이 골짜기는 두 개. 깊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 벌어졌으니까 요 직선거리가 가까워요. 네네. 그러니까 그 총을 이렇게 총알을 만들어 놓고서 고개만 들었다 하면은 방아쇠 땡기면 골통을 들여맞게끔. 매복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서로. 적도 그렇고 우리도 네. 그렇게 정도 그냥. 네네. 그러니까 낮에는 보초 쓰는 사람이 아주 저격조가 딱 요렇고 야. 이제 하다가 고개만 들었다 하면 방아쇠 땡기면 우리 쫄자가 네네. 이제 남자는 오점을 앉아서 눕지 않고 서서 누는 버릇이 있잖아. 예. 그러니까 앉아서 누라고 이제 철모에다 받아서 오줌통을 받아서 이제 버리는데 무의식적으로 일어서서 오줌 누려고 딱 일어서는데 그냥 맞죠. 그러니까 골통을 맞아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전 수칙, 그렇지, 우리가 부하가. 전쟁 그런 규칙 중에 수칙 그렇지. 중에 이렇게 철모 쓰고 고개를 이렇게 쓰지 그 말라는 고개 것도 들었다 하면은 있죠.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죽어도 그러니까 이 제일 고생탄이라고 영원탄이라고 있어요. 네. 영원탄, 네네. 영원탄, 영혼탄. 고생탄, 네. 행복탄 이 세 가지 종류가 예. 은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때 전쟁터에서 은어로 세 가지가 통일돼 있었어. 그거는 이게 그러니까 글쎄요, 뭐냐 어떤- 하면은 네. 뭔가요? 행복탄이라는 거는 네. 총알이 네. 팔다리를 뚫고서 후방 가는 사람은 행복탄이야. 그거는 전생에 무슨 복이 있어서 그렇게 후방에 가는 거고 네네. 고생탄이 되면 네. 눈알이 빠졌더니 팔다리가 잘라져서 네. 살아도 평생을 네. 병신으로 사는 사람이 고생탄으로 네. 후방 가는 거고 네. 영원탄은 그냥
한 방에 날아가는 거 그냥 창자가 끊어졌든지 그냥 그냥 뭐 죽는 거. 골통이라든지 네, 그냥 네. 해서 그 저 이 창자가 그냥 나무가지에 걸리고 뭐 아주 시체가 그냥 동강 나는 네. 거를 고생탄이라고 저 영혼탄이라고 그랬다. 그 참혹한 어. 전쟁터에서도 그렇게 뭐 언어를 쓰셨지만 그게 뭐 탄 종류가 다른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부상 부위를 그렇게 그 얘기를 하신 저 거네요. 우리가 지휘관 이제 네. 보고를 받잖아. 네. 뭐야? 고생탄? 어디가? 그럼 뭐 다리가 잘라져 나갔다든지 뭐라든지 아 이거 안 됐다. 그런 식으로. 그러든지 행복탄이라 이 자식 참 재수 좋네. 아, 그리고 영혼탄이라면 뭘로 맞았어? 그냥 소총으로 맞으면 시체는 그래도 웬만큼 가는데 포탄에 맞았다면 시체를 이 주워 모아야만 이게 저 영혼탄이야. 지금 용사님이 우리 류재식 용사님이 또 이제 선배님께서 너무 편하게 그냥 일화를 얘기하시는데 우리 사실 요즘 젊은이들이나 저 같은 또 장교도 실제 전투를 경험하진 않았는데 그래 얘기하시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이 참혹하고 이 공포스러운 분위기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공포 아니라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놈씩 죽어간다고. 그러면 상상이 안 갑니다. 네. 저 죽어가고 후손 가잖아. 네. 그러면 참 복 있는 놈이라고 행복탄을 맞았으니까. 그게 매일매일 그렇게 그렇지, 그런 그냥. 상황을 겪으신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죽지 죽어간다는 것이 네. 가면은 아까 말 맞다나 가서 시체를 우리가 보철 서야 돼 그냥. 네. 보철 서야 되는데 그 후방에 가서 저 우리 소대에서 네. 뒤에 가서 보철 서서 예. 아침에 이제 그 대대 그 영연반한테 해주면 저 나뭇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태워가지고서 이제 그 재를 보냈는데 네. 밤에 그냥 하면 시체를 훔쳐가. 시체를 훔쳐가요? 그렇지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보철을 잘 쓰지 않으면 시체를 도둑 맞아. 그러면은 그 시체는 그냥 없어지고 영연 처리도 못하고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왜 근데 그 가져가죠? 소총 중대들이 네. 공격을 하다가 네. 이제 시체 이제 죽잖아. 네. 그럼 시체 찾아오라고 그냥 또 내보낸다고. 아. 내보내니까 가서 못 찾으면은 거기 가서 전쟁터에 죽는 데 가서 그 시체 찾으러 갔다가 못 네. 오니까 남의 시체를 훔치는 거예요 그냥. 또 그런 또 시체를 찾아오는 그 역할 임무를 줬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걸 훔쳐오는 거군요. 그런 저런 거 하니까 야. 맞았다 하면 뭘로 맞았느냐 하는 네. 게 행복탄이라면 그냥 참 그놈 재수가 참 좋은 놈이다 그냥. 운이 참 좋다. 고생탄이라면 팔다리 같다는 네. 안 됐다 이 자식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야. 그렇게 했냐 그냥 이렇게 네. 위로 뭐 이런 게 그 고생탄 영혼탄 행복탄이라고 이게 은어로서 저기 된 거예요. 네. 이게 그렇게 계속 또 대치를 하고 있으면 많이 지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 저기 보이진 않지만 예. 항상 두려우니까 앞에 움직이고 있으니까. 뭐고 하는 건 그런데 예. 적도 이제 우리를 조심하고 우리도 적을 조심하니까 그냥 상대방이 네. 호 파고서 호 속에서 살아요. 딱 아예 속에서. 들어가가지고 총만 내는. 호 속에서 이제 예. 저 치중대 그러니까 저 노무자 아저씨들이 예. 밥하고 네네. 밥을 3끼를 가져와. 네. 저녁, 네. 아침, 점심 3끼를 한꺼번에 가져와요. 보급 그렇죠. 중요하죠. 수송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하루 낮에는 움직이질 못하니까. 저희도 이제 장교다 보니까 작전 계획을 수립을 하잖아요. 수립을 하면 제일 먼저 이제 그 포인트라고요. 그 찍어야 되는 게 사지죠. 그 네. 보급로가 이게 적에게 네. 발각되지 않아야지만 이 작전이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했을 텐데 숨어 계셨으면 의식주를 그러니까 먹는 거를 해결을 그런 분들이 갖다 주신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의식주라고 하는데 이제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3끼를 네. 이제 짊어지고 오는데 이게 주저항선이 꼭대기니까 예, 위에 그 있으니까. 교항선이라고. 네네. 그 산남에 우리는 전초진지야. 네네. 그러니까 GOP. 그렇죠. 전초진지에 나가 있으니까 적하고 항상 가깝게끔 대치하고 있고. 되고 우리는 전쟁이 났다면 다 그 수색중대는 다 죽는 몸이야.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저게 공격 준비 사격, 네. 아군의 탄막 사격. 네네. 그러니까 이
그 최후 저지 사격이 우리 머리 위에 그대로 때려 떨어지니까 우리는 그냥 아군 포, 적군 포가 우리 저거니까 우리는 살아서 간다 하는 거는 야. 생각을 못해. 제가 이 장교 중대장반 그 음. 중대장반 이제 OAC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배우는 게 진내 사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어쩔 수 없을 때 이제 적의 이 돌격을 막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퍼부어라 이런 거를 배우는데 그 현장에 계셨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데 야, 내가 네. 뼈가 좀 나서 네. 그 주보급로 그러니까 그 괴암산 올라가는 통로가 네. 한 군데예요. 한 군데요. 그 한 군데로 보급품을 네. 가져오고 노무자들이 그렇게 오고 가고 한다고 네. 말이야. 와. 그러다가 이제 그 요란 사격이 바로 그 주변에 네. 시도 때도 없이 떨어지는 게 요란 사격이야. 예. 그러니까 뭐 저 공격이고 방어고 그거 없이 시간 뭐 때때로 그냥 거기 주변에 막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보급로가 이렇게 돼 있어. 한 군데니까. 한 군데니까. 한 군데니까 저 5분에 쐈다가 뭐 7분에 쐈다 뭐 21분에 그러니까 아예 접근. 재수가 없는 네. 놈들이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전장에서 전투 상황에서 근데 그거를 노무자들이 예. 그 밥을 짊어지고 네. 축성자재를 짊어지고 넘어오다가 요란 사격에 맞는 거예요. 그럼 밥이고 그냥 축성자재고 다 날아가 버려요. 사실 이게 전투를 계속해서 3년 동안 했으면 탄약이든 그다음에 먹을 거든 그다음에 또 다른 뭐 장비들이든 이런 이제 전쟁 지속할 수 있는 물자 보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고 그래서 숨은 그 영웅이네요. 노무자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없어져 버리면 밥도 우리 못 먹는 거는 그냥 네. 다시 밥을 해서 이제 짊어지고 다른 노무자들이 짊어지고서 오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노무자 우리는 굶지만 네. 굶었다가 아침 낮을 이제 저녁밥을 먹고 아침밥 남겨놓고 저녁 점심밥을 이렇게 하는데 네. 그 노무자들이 불쌍해요. 군인이 아니고 노무자라고 그건 하시면 일반 군인들은 그냥 다 죽으면 국립묘지도 예. 가고 뭐 봉급도 나오는데 이거 봉급이 있나 뭐 아무 혜택이 없어요. 죽으면 그냥 그 사람들 국립묘지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해 그냥. 그분들은 일반 그냥 네.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일반인들이시죠. 아버지 아저씨 이런 분들이 삼촌. 붙들려 와가지고서 야. 그분들이 그런데 우리는 호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은 그 저기를 사지를 넘어왔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불쌍해. 그분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근데 군인 그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제 벌써 나이가 많아서 다 돌아가셨어. 그렇죠. 6.25에 10원짜리 혜택도 못 받고 예. 가신 분들이 참 안 됐어요. 참 이분들이 숨은 영웅이고 우리나라 진짜 휴전을 그래도 하고 나를 지키게 해준 영웅들이신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시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알 수 있고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네. 지금 생각해더라도 얼마나 안타깝네요. 고맙고 미안하고 그 내가 지금 6.25 이제 해서 뭐 저 몇십만 원씩이라도 이렇게 타게끔 해주고 뭐고 예. 하지만 네. 이 사람들은 1원짜리 한 장 못 받고 가신 분들이에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죠. 소속도 그냥.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말이야. 그냥. 뭐 했다고 하는 근거도 없고 근데 말이야.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닙니까? 글쎄 그러니까 그런 이게 분들이. 그 노무자의 음. 그 참 실태고 우리가 신세를 전 사람들이 근데 그 지게부대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 지금까지 말이야. 지게부대 들어봤습니다. 음. 그게 이제 군인이 아니라 네. 얘기하셨던 노무자 일반인들인데 제가 앞으로 또 제가 또 들었으니까 기억하고 많이 그분들에게 알리도록 참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네. 좀 고맙다고 하는 거를 좀 이 자리를 통해서 네. 좀 아주 그러니까 그분들을 그 다치고 죽고 다친 돌아가신 분들에게 대해서 참 우리가 그 6.25 세대 네. 6.25 세대들이 감사 인사를 드려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 죽으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왔으니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욕심이 네. 이렇게 좀 나서 네. 도망치는 걸 저 시기에 앞서서 요 보급로 옆에다가 내가 소대 본부를 초소를 지었어. 네네. 그런데 그 전쟁 낙이 이틀 전인가 연대장이 왔어요. 네네. 와서 딱 호를 어디면 너 혼자만 살라고 여기다가 호를 만들었느냐 그냥 그 말입니다. 그냥. 당장 뜯어서 그냥 옮기라고 말이야. 그냥. 그래서 얻어맞고서 생각을 했다 하니까 아차 이게
그래서 이거 초소를 산 비탈을 가서 고를 봤어. 아, 이렇게 그래도 안 맞는 이제 아. 비탈로. 근데 이게 나를 살린 것이 됐어요. 아, 근데 이게 뭐 앞에 용감하게 나가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전투에 제가 배울 때도 당연히 후퇴하던 아니면 내 목숨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이게 기여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호를 네. 한지 이틀 만인가 전쟁이 났어요. 야, 났는데 전투가 난 거네요. 네. 계속 전쟁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전투가 마지막 이런. 6.25의 네. 마지막을 장식하는 전쟁이 이제 네. 벌어진 겁니다. 금성지구 전투에 네, 금성지구 전투는 유명하잖아요. 네. 거기에 현장에 계셨다고 이제 들었는데. 금성지구 전투인데 네네. 그게 적의 15개 사단이 네. 우리 5개 사단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3배요. 네네. 3배인데 세 배면은 그러니까 6.25 전쟁관에서 제일 큰 전쟁이 뭐냐면 금성지구 전투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네. 딴 뭐 전쟁은 3개 사단이 1개 사단 뭐 그러는데 15개 사단이 네. 우리 5개 사단에 달려드는 거는 금성지구 전투 하나밖에 없어요. 그 정도 규모는 거의 이거는 거의 포위돼서 거의 뭐 진다고밖에 볼 수 그러니까 뭐 없는 상황인데. 연대장이 잡히고 죽고 그냥 예. 부사단장이 잡히고 그냥 뭐 그 아주 그 결과라는 거 보면은 못한데 나는 그게 그 진전쟁인 줄 몰랐어요. 그 금성지구 전투가 6월에서 시작돼서 거의 7월까지 한 달이 넘게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기억에 남는 혹시 현장에 계셨으니까 기억에 남는 그 전투 장면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딱 생각나시는 게. 근데 이제 장마가 져 있었어요. 네. 장마가 져서 하는데 초저녁인데 네. 이렇게 보니까 조명탄이 파란 조명탄이 파란. 올라가고 네, 파란. 이자에서 올라가고 이자에서 그러니까 빨간 조명탄이 또 이렇게 네. 저놈들이 뭐 터느라고 저렇게 하는가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냥 포탄이 그냥 가까이 있는데 비가 쏟아지듯이 네. 그냥 쏟아붓는 포격 신호탄이네요. 그러니까 20만 발이야 20만 발. 20만 발. 예, 그러니까 중공군이 이제 저 중북에서 네. 싸우려고 가져왔던 포탄을 거의 전부 쏴버리는 다 거예요. 쏴버리는 거예요. 어디다 쏘대? 금성지구 전투 예. 우리 진짜 앞에다가 쏟아붓는 네.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포탄이 아니라 소낙비예요, 소낙비. 거의 비가 오듯이 거의 이제 그러니까 폭격이 떨어지는 20만 거네요. 발을 한꺼번에 공격 준비 사격으로 쏴버리니까 네. 그 전쟁의 요소는 공격 준비 사격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보병부대가 그 다음에 가요. 들어오는 거죠. 밀고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려고 근데 20만 발을 네, 쏜 거네요. 우리 진짜 앞에다 쏴버린 와.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하니까 이제 중대구 뭐고 대대구 다 녹아버렸어요. 그냥. 그렇죠. 그럴 수밖에 다- 없죠. 네. 그리고 다 이제 폐허가 됐겠죠. 그 포를 딱 쏘고서 딱 끊치고서는 피리 소리를 이제 그 우리가 영화에서 나면서 보던 나팔 중공군이 불면서 그러니까 중공군의 공격이 제일 제대가 뭐냐면 피리 꽹가리를 치는 꽹가리 이런 치면서. 거는 총을 안 가져요. 수류탄만 도방 예. 사가지고서 피리하고 꽹가리만 치면서 올라가요. 음, 그래서 이제 목표까지 왔다면 수류탄을 던져버리고 하는데 그 다음에 부대가 이제 총을 가지고서 싸우는 거고 그 다음에 부대는 네. 치중대라고 그래서 와서 시체 정리하는 놈들이었는데 그 피리 소리가 그러니까 포탄이 소리가 네. 딱 끊기자마자는 그 다음에 피리가 이렇게 삐리 하면서 그냥 징걸 어떠셨어요? 뺑거리 치는 거예요. 네. 그 그게 소리가 막 밤중에- 들립니까? 이렇게? 밤중에 네. 그 피리 소리를 들으면은 야 총 한 방 못 쐈어요. 그래요? 이 혼이 다 나가버려요. 그 정도로 이게 왜냐면, 공포심이 느껴지는데. 이제 살아도 네. 이제 저거 하니까 피리 소리를 내고서 이제 진지를 하는데 뭐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다 그 아주 전멸해버린 네네. 거예요. 또 워낙 많은 숫자가 또 이렇게 음. 쳐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거기서 올라가니까 아군의 포가 또 그 탄막 사격이라고 해서 근데 진내 사격을 네네. 퍼보니까 양쪽에 포탄이 그냥
그냥 여기에 이 주둔하고 있는 이 막사 그러니까 주변으로 막 다 우리를 떨어지는 거네. 생각할 필요 없이 저기 막아야 올라가는 되니까. 걸 막느라고 그렇죠. 그냥 쏴버리니까 네. 우리는 그냥 양쪽의 포탄에 다 날아간 겁니다. 아, 그렇게 해서 네, 밤을 새우는데 예, 이 밤이 왜 그렇게 길은지 네. 아침 되면 그냥 날이 밝았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하고. 날이 새면은 저거 하는데 밤을 이제 꼬박 이렇게 했는데 우리 소초만 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소초만 살고 살고 그 낭떠러지에 거기에 비탈에 있었으니까 비탈에다가 거기 해보니까 설치하셨잖아요. 겉에만 맞았더라도 네. 맞았고 네. 아주 정통으로 안 맞았으니까 그 후사면에다가 어, 이게 포가 이렇게 하고 닿지 않는 곳에. 나머지들은 다 네. 중대가 중대장이야 그냥 뭐 딴 2, 3소대는 다 날아가 버렸어. 아, 그게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휘관으로서 딱 그 위치에다가 포격이 안 되는 위치에다 잘 딱 위치를 잡으셨네요. 이제 그랬으니까 이제 아침에 되니까 어떠셨어요? 이제 아침에 눈을 그러니까 뜨니까. 밤중에 계급장을 집어내 이제 네. 그래서 내가 장교가 아니라고 이제 가리는 거죠. 네. 거기서 네네. 계급장을 던져버리고 같은 사병처럼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느라고 해서 이제 하는데 살아났으니까 이제 새벽에 도망을 네. 치는 거예요. 음. 올라가는데 시체가 너무 많아서 그 통로 일대가 그냥 무대기로 그냥 창자니 뭐니 그냥 이걸 받고서 결국은 올라가는데도 힘들었어 그냥. 아, 너무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니까 주정한선을 상상이 안 그러니까 가는데. 시체가 너무 많아서. 와, 시체를 밟고 올라간단 말이 지금 그렇죠. 거짓말이 그러니까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이네요. 아군 포에 적군 포에 예. 맞은 놈들이 구분이 안 가겠네요. 구분이 안 가겠네요. 피와 그래서 식별이 그러니까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올라가니까 예, 또 주저항선에는 또 아군 시체가 그렇게 한대 미쳐는 쌓여 있어요. 위쪽에는. 그 방어하느라고 예. 하는데 그냥 네. 그 포탄에 그래서 그거를 근데 안개가 쫙 껴서 한 발자국 앞에가 잘 안 보일 정도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 가는데 예. 이 7명이 이제 우리 소대 7명이 남았습니까? 7명인데 예. 그거만 살았어요. 와, 7명 빼고 다 전사하고. 그래서 네. 넘어가는데 그 시체를 받고 넘어가니까 아군이 밥 퍼던 거, 포 쏘던 거 그냥 그대로 놓고서 도망갔지. 그러니까 밥이 끓고 있고 예. 포탄이 그냥 그대로 놓고서 다 도망을 쳤어요. 그거를 다 보고서 이제 현장에 계시고. 내가 살아갈 길이 어디는 건가라고 내가 이게 금성천이라고 이렇게 흘러요. 야, 이렇게 실제 그 우리 제가 책에서만 보던 금성 전투 얘기를 이렇게 진짜 실감나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내가 살 길은 내가 강원도 춘천이 물의 고장이에요. 네, 네. 물의 고장이에요. 그렇죠. 호반도시고. 내가 살 길은 내가 옛날에 저 청천강에서도 네. 강을 따라서 내려와서 나고자 수용소에 걸렸듯이 이 금성천을 따라가면 살 것이다 하고서 천을 따라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덜미보다도 넘는 거 뭐 얕은데 그러니까 총을 꼭지기다 이렇게 두고서 뭐 그 깊은 데는 발로 네. 이렇게 정도 해서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애들을 끌고 같이 이렇게 네. 하면서 내려가는데 그 중공군 치중대 그 보급품 운반하는 부대하고 마주쳤어요. 마주친 거예요?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가면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로 그냥 그대로 떠내려 물속으로 그냥 물로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숨고. 하니까 총을 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당번병이 이 목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 소대장님 부르면서는 근데 살릴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어떻게 또. 그런데 이제 죽는데 그 죽음의 종류에서 마지막 부르는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이름이요? 90%는 다 어머니나 네. 어머니서 죽어가요. 예. 죽는데 하여튼 99%가 어머니예요. 근데 그 0.1% 정도가 소대장이나 이러는데 소대장 이름을 부르고 소대장님 하면서
가는 놈이 있는데 음. 그 당번병이 나를 이제 소대장님이라고 부르고 가더라고. 그래서 그때 어떠셨어요? 내가 그래도 소대장을 예. 그 어떻게 했길래 음. 죽으면서 소대장님을 부르고서 이제 가는 걸 생각했지. 상당히 마음이 찐하더라고요. 그 짠하셨겠어요. 자리가 이제 그 저 평화의 댐이 생기고 네. 귀목이라는 네, 그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 있어서 네. 내 그 부하가 떠내려간 자리가 바로 귀목이 네. 쓰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도 할 때마다 그 부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나고자 수용소에 갑니다. 네네. 그 화천 사방거리라고 하는 데까지 내려가서 사방거리 알죠. 그러니까 한 60미터를 네. 뺏겼어요. 음. 나고자 수용소에서 예. 이제 중대장이 되는 겁니다. 예. 이제 중대장으로 이제 올라가신 이제 거네요. 소대장이 이제 네. 장교가 하나도 없으니까 또 다 전사했으니까 네. 그래서 올라가신 이제 거죠. 중대장을 예. 하는데 네. 3사단, 5사단, 8사단 나고자들 있잖아요. 네네. 오는 놈들을 다 그냥 우리 소대 중대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예. 오합지졸이죠. 그렇죠. 훈련이 또 안 돼 있고 다 다르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집합을 시키니까 네. 이제 휴식을 해놓고서 뭐 피는 억수같이 쏟아붓고 뭐고 그래도 무모한, 진격을 하신 거네요. 무모한 네. 이거 참 무모한 희생을 하고 이 고생을 참 고생을 하더라도 값어치가 있어야 되는데 값어치도 없고 이건 그냥 막 하고 올라가라고 그냥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네. 저녁에 돼서 저 고지를 점령하라고 예. 같이 있다고 그래서 인계 그 점인 줄 알고 네. 아침에 되면 중공군이 같이 밤새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쫓아 올라가는 편이고 또 그런 중공군은 도망치는 편이니까 예. 도망치느라고 네. 그냥 그러다가 406 고지까지 예. 가게 되는 겁니다. 아군도 그걸 빼느라고 네. 그냥 몇 개 중대가 달려들었다가 그냥 희생자만 돼서 나가고 또 아침에 공격해서 또 뺏었다가 뺏기고. 거기를 그러면 이제 뺏으러 이제 확보하러 이렇게 가신 거예요. 글쎄 그런데 네. 그 고치 때문에 예. 그 여러 중대가 점령을 못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 글 쓴 데 보면은 406지선을 뺏으라고 하는 그 글들이 여러 사람들이 406 고치에 대해서 하니까 406 고치가 그만큼 유명해져. 그만큼 유명했으니까. 그 고치를 우리 보고서 뺏으라고 지시가 내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전투를 그렇지. 하다가 발생된 거예요. 글쎄 그러니까 그 고치를 이제 뺏으라고 하지. 아이고 이제 우리도 죽었구나. 네. 했다가는 녹았다고 하는 것은 다 죽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표현을 이게 녹았다고 하시는 게 녹았다. 몇 중대가 다시 또 갔다가 녹았다. 녹았다는 건 다 죽었다는 걸 말하는.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한테 걸린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야 이거 이순신 장군의 이 죽으려고 하면은 살려고 하면 죽는다 아니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죽는다는 각오로서 해야 너가 살아남는다 이제 하고서 이제 초저녁에부터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 술탄을 가지고 있어서 술탄을 던지니까 맥을 못 쓰는 겁니다. 그냥. 그렇죠. 위에서 던져버리면 여기 뺑 해서 들어갈 수가 없죠. 요딱 앞에서 공격을 이렇게 1, 2, 3소대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는데 수류탄이 그냥 그래 꾀를 냈죠. 그냥. 네. 돌리고 앞으로 하고 하면 야 하고 이제 하면은 중공군들이 그냥 수류탄을 던질 거 아니에요. 던지는 겁니다. 그냥. 네네. 그럼 엎드려 있다가 또 다시 한참 있다가 또 돌리고 하면서 이제 수류탄을 없애는 작전을 했다 했는데 처음에는 10대발이 그다음에 뭐 7, 8발이 대여섯 발이 한두 발이 다 쓸 때까지 기만 작전을 하신 거네요. 기만 그래서 이제 이 하루 아침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장마가 지다가 해가 빨딱 나서 그냥 하니까 그 7월 연천에 7월 20일 날짜입니다. 네. 날짜도 정확히 잊어버리지 기억하시네요. 않죠. 그냥. 19일 날 저녁에 공격하다 이제 20일 날 새벽이 돼서 아침이 됐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더워요. 네.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산 꼭대기 나무 한 폭이 없는데 거치장을 그 죽은 송장들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싸서 엎드려서 이제 고개만 내미는 거. 네. 시체에 뭐 살이 있어요, 뭐 있어요, 그냥. 그대로 것도- 이렇게 쌓아놓고. 예, 그러니까 네. 시체가 그냥 증후군하고는 할 것이 그 시체를 그냥 이렇게 해놓고서 네. 가서 엎드려서 이제 네. 저걸 하고 조금씩 이렇게 고지를 점령해 나간 거기서 거네요. 이제 고개만 쳐들고서 애들을 해놓고서 네. 갈 것도 아니고 못 갈 것도 그냥 엎드려서 이제 저걸 하고 예,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그 저희 부하가 네. 좀 향도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름이. 근데 나하고 동갑인데 네. 얘는 서울의 보성고등학교를 나오고 나는 춘천중학을 나왔습니다. 네. 네. 근데 나이도 같고 이제 이 뭐라고 할까 학교 학년 수도 네네. 같은데 같은 계급. 다만 이제 네. 서울이고 난 춘천이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까 말 맞다나 이제 천년 그 바늘이라고 그래서 일본 네. 말로 천년발이라고 그래요. 예. 그거를 천 사람의 바늘로 이렇게 떠서 뭘 만들어주면 그게 저 실탄을 저기 막아준다고. 막아준다고 해서 네네. 외전시대 때 전쟁 나갈 적에 천년발이라고 해서 그걸 음. 많이 가져갖고 월남에서는 네. 제가 이제 월남을 갔었는데 네네. 여자 팬티가 네. 그게 그 실탄을 막아준다 그래서 여자 팬티가 비싸요. 그 $100라고 해서 그러면 그런데 네. 그 어머니가 네네. 그 천 사람의 바늘을 넣어서 저 란닝구를 떴어요. 아. 근데 그게 부잣집의 외아들인데 네. 그 어머니가 유식한 건데 여학교 문턱에 가서 여학생들한테 한 tum해서 란닝구를 떠서 보내줬어요. 야, 지금 같으면 방탄복이네요. 네, 방탄복이죠. 방탄복처럼 네, 그 역할이죠. 역할을 근데 하게끔 그놈이 하는 거네요. 그거를 바꾸서 예. 나한테 준 그걸, 저 향도가 예. 그 애아들 향도가 나한테다가 네. 소대장님 이거 입으세요. 그래서 야, 너 엄마가 너 그 해서 준 거를 왜 내가 입느냐고. 네. 네가 입으라고. 네. 그래서 내가 입질 않고 줬습니다. 음. 근데 그 준 친구가 그걸 이제 그 내가 안 입으니까 네네. 자기가 입었는데 이 엎드리는데 이제 그 친구하고 나하고 둘이서 엎드리는데 예. 평상시 같으면 항상 왼쪽 그 뒤에 한 발자국 뒤에 저 그 부관이라든지 네. 그렇죠. 장본이라든지 네. 이게 왼쪽 밑에 와서 쓰는데 이 친구가 내가 엎드렸는데 바른 쪽에 가서 네. 엎드리더라고. 네네. 그래서 뭐 그래 거니 하는데 이제 둘이서 엎드려서 이제 고개를 쳐다보고서 예. 언덕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런데 해는 오고 그냥 뭐 그냥 앉아서도 그냥 또 약볕 밑에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참 죽는다는 게 죽고 오히려 죽고 싶은 전쟁터에서 심정이 이제 들었겠네요. 하는데 네. 중공군이나 우리나 그냥 똑같은 입장이죠 그냥. 네. 그런데 말하다 말고서 이야기가 답이 없어요. 이렇게 보니까 말하다가 말고 고개가 푹 수그러져 있어요. 네. 그래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귀에서 네. 피가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직살한 겁니다. 아예 소리도 한마디 못하고. 포탄에. 아니 실탄에. 관통상으로. 관통상으로. 소총탄에. 소총탄. 귀를 맞아서 그 예. 이자로 관통이 돼서 그 나가버리니까. 축사를 한 거네요. 난 같이 엎드려 있다가 예. 왜 죽었는가 이렇게 보니까 고개 푹 수그리는데 보니까 귀에 그래서 아주 아야 소리도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네. 참 그래서 이제 살아 있어도 못 산다. 네. 나도. 이제 바로 옆에서 이렇게 동료가 그렇게 이제 전사를 했으니까 살아도 못 산다. 예.
그리고 또 거기서 엎드려 있을 수도 없어요. 그냥. 음. 그래 생각을 하다니까 예. 이제 나도 죽을 때가 됐다. 네. 그래서 죽자 예. 하는 마음으로 쭉 그냥 그러니까 돌격하신 거네. 예. 그냥 이 짝으로 그냥 딱 거기서 예. 그냥 그러니까 이놈들이 바로 그냥 바로 저격하죠. 바로 그냥 한 2, 예. 30m인데 그냥 엄청. 순간 그러니까 예. 중국군이 막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냥 총을 쏘려고 생각을 못하고. 오히려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확 거기서 예. 눈깜짝 새에 게을러가니까 이놈들이 그냥 막 거기서 어물어물하면서 그냥 하는데 팍 거기서 올라서더라고요. 나오고 그냥 뛰어 예. 올라가는 친구하고 둘이서 이렇게 막 부딪혔어요. 마주친 거예요? 막 부딪힌 거죠. 그건 엎드렸다가 예. 서 일어서는 거고 예. 나는 달려가다 야. 딱 물러섰다가 와. 총을 딱 대는 겁니다. 예. 같이 총을 예. 대고서 쏜 거예요. 쏘았는데 예. 나는 그 심장을 향해서 이렇게 한 거고 예. 그놈은 내 심장을 갖다 예. 겨눴다 그러는데 그게 내 이 따발 단총이라고 하는 총인데 여기 와서 마주친 겁니다. 어깨에. 예. 그래서 총알을 예. 나도 쏘고 예. 적도 쏘고 적도 넘어지고 나도 예. 넘어지고 그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고 이제 기억을 잃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져서. 나는 의식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의식을 잃었다는 것보다도 완전히 죽었어요. 야, 이거 영화 같은 장면이에요. 영화의 한 장면이네요. 그때 말입니다. 그냥. 그냥. 영화죠, 맞아. 영화네요. 그냥 마주 근데 부딪혀가지고. 혼자서 예.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세상이 노래요. 네. 그러니까 누가 죽어본 사람들이 황천길 간다고 네. 얘기 있잖아요. 네. 그거 가본 사람이 얘기한 거더라고. 세상이 노래요. 아주 진노래인데 나 혼자서 길을 가는 겁니다. 노란 네. 근데 가다 보니까 초가집이 있고 예. 근데 닭이 예. 그 수탉 안탉이 네. 그 초마에서 이렇게 하면서 수탉이 꺾여서 우는 네. 닭이 울어요. 예. 수탉이. 아. 그래서 그놈 목청 좋다. 네. 거기서 생각을 했다 하는데 네. 딱 사람들이 깨우잖아요. 야, 그래도 후속이 되신 거네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면은 전쟁터. 그 아들이 쫓아와서 내가 이제 하니까 네. 쫓아와서 네. 나를 이제 하는 보니까 내가 이제 저 죽었다고 네. 생각하는데 이제 살아나는 그 과정이죠. 와, 야전이면 전쟁터고 이게 막 여건이 안 좋잖아요. 그치, 그런데 치료할 때도 없고 군의관이 내가 있었어요. 조금만 더 거기 걸어갔더라면 예. 연납대왕도 만났을 거고 예. 천당에 있다든지 지옥이 있다든지 이 사람들이 많은데 그 천당 지옥을 좀 보고서 왔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딱 그냥 끝 맞춰서 상당히 아쉽더라고. 아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아쉽게 이제 네. 살아났어요. 아니 그러면은 바로 이게 수술을 했나요? 근데 얼마만큼 다쳤느냐 하는 예. 거를 나도 몰랐어요. 예. 이 총알이 이렇게 해서 이 팔이 부러지면서 이게 여기 부러지면서 팔이. 총알이 이 어깨뼈로 쳤어요. 일리 올라가서 예. 요 아이를 통해서. 네네. 위쪽으로. 그리고 어깨뼈가 부러지면서 예. 갈비뼈가 쪼르륵 그냥 네. 이 10개인데 8개가 그냥 네. 쪼르륵 내려가면서 부러졌어요. 심장부에 와서 탁 네. 이렇게 부딪혔어요. 거기 총알이 이제 총알이. 박혀 있는 거네요, 예. 몸에. 근데 총알이 빼죽했으면 예. 그 심장을 뚫었을 네. 텐데 따발춘스탄이 이렇게 뭉툭해요. 음. 뭉툭하니까 뚫리질 못하고 네. 가서 대는 상태로서 힘이 빠져서 네. 그렇게 뭉쳤어요. 그러면 그걸 수술해가지고 빼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니까 심장을 건드리니까 피가 그냥 입에서 그냥 막 예. 쏟아져 나오는데 이 사병들이 와서 보니까 총알이 나간 데가 없고 요 팔만 부러졌으니까 네. 보는 게 예. 팔만 부러졌으니까 보이기에는
행복탄입니다. 그래도 겉으로 어. 보기에는 일 사셨다고. 그래서 대대 고소까지 예. 내려가는데 예. 군의관이 쓱 이렇게 하지만 이거 완전히 한쪽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안에 총알이 박혀 못 있으니까. 산다고 네. 못 산다고 우리 중대장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고개를 포기를 한 거네요, 군의관. 가서 쳐다보니까 네. 이제 나도 이제 가는구나. 그때는 일단은 준비를 하시고 포기를 하신 거예요. 가는구나. 의식은 있으셨고. 가는구나. 예. 근데 그 전에 그 이문 편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적에 왔어요. 네. 이문 편지가 네. 그 노무자들이 가져왔는데 이문 편지가 왔는데 대동소이한 거는 이제 사병들 주고 내가 거기서 잘 쓴 그 연편인데 얼마나 그 수고가 많으냐. 네. 이 휴전 반대 데모를 하는데 자기도 따라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빨리 끝마치고서 살아서 오시라고 말이야. 네. 그 여학생의 편지를 보고 그냥 감동을 왔다 했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정성을 다 써서 그 답장에 올 수 있게끔 해서 보냈는데 그곳이 그 7월 13일 바로 그 휴전 네. 그 마지막 전투 네네. 시작하는 날이 돼버려서 편지가 가지기도 전에 그냥 저 날아가 버리고. 사셨으니까 그런 생각이 나시네요. 그때 그래서 추억이. 이제 네. 아주 고생을 고생하셨네요. 해서 가까스로 그냥 그걸 요즘 이제 친구들은 모를 거거든요. 그런 상황을 겪으면 얘기하셔도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기간을 다 그냥 버텨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또 그렇게도 계시고. 살아났습니다. 네. 살았는데 다행입니다. 일단 다쳐서 그래도 후송되고 지금 이렇게 잘.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다 하는데 덩어리를 30cm 이상을 네. 뗐어요. 네. 째서 뺐습니까? 이제. 못 뺐죠. 네. 난 뺀 줄 알았는데 못 네. 뺐어요. 어르신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이제 전쟁이 또 있잖아요. 전쟁을 하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럼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그런 나라들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 혹시 드세요? 우린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입니다. 그렇죠. 네네. 언제 어느 저 6.25 같은 전쟁이 안 난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났다고 했을 적에 과연 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우리처럼 옛날에처럼 싸울 수 있겠느냐가 문제입니다. 네네. 많이 이제 그런 근심을 마음으로. 했다 하는데 이 젊은이들도 이 6.25를 잊지 말고 네. 우리가 봤을 적에 6.25를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사람들이. 네. 그런 걸 보면 안타깝습니다. 음. 안타깝고 참 다시 6.25가 네. 났을 적에 저 사람들이 우리 옛날에 우리 모양으로 싸울 수 있겠는가? 싸워서 나라를 차지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게 반신반의했다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이 사람들이 좀 더 저 마음가짐을 다시 해서 6.25를 잊지 않고 대비해 주는 것만이 지금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는 지름길입니다. 네. 현재 얘기해 주신 대로 현재 사람들에게 전쟁은 사실 너무 먼 얘기 같고 또 6.25 전쟁도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닐 거야. 이제 다른 나라의 이야기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에게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이렇게 인터뷰를 받아봤는데 선생님도 같이 한번 보시죠. 저는 역사를 잘 안 해서 잘 모릅니다. 전쟁이라는 거는 결국 누가 다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평화롭고 잘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또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처럼 뭔가 위협이 있다면은 또 무릅쓸 필요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참 어떤 법이라든지 도덕심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게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도 이런 전쟁이 다시는 오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 6.25 전쟁을 또 겪었을 분들이 참 많이 무서우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 저희 아버님 세대에 겪었던 상황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고아와 많은 희생과 많은 아픔을 겪은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아픔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세대에서 잘 바꾸고 많이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한 동족끼리 서로 피를 흘리고 싸운 저건데 이런 전쟁을 우리 동포끼리 서로가 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전쟁이 이제 자체는 서로가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은 거고 서로 간에 협조하고 의리 있게 도움으로써 발전해 나가고 삶의 편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거든요. 6.25 사변을 경험했어요. 근데 비참해요. 정말 6.25 사변 이제 피난을 가야 되는데 팔남매가 니아가에다가 78세 된 할머니 싣고 팔남매를 그 니아가 옆에 전부 둘러세우고 9개월 된 막내는 엄마가 업고 갔어요. 그래가지고서 피난길이 얼마나 비참한지 논산서 대구까지 피난 가면서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물이 없으니까는 논두렁에 있는 구조물을 퍼가지고 양은 냄비에다가 떠가지고서 그 물을 끓여서 우리한테 먹이면서 그렇게 고생을 해갖고 대구까지 피난 갔어요. 근데 이 비참한 사연을 많이 상대를 하다 보니까 전쟁은 절대 없어야 돼요. 너무 비참해요. 전쟁을 직접 이제 겪으셨잖아요. 겪으셨고 그 3년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인데 선생님이 그리고 용사님이 생각하는 전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의 땅을 한 뼘 한 뼘,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적에 내기를 해서 이 가위바위보로 해서 이만큼 오면 이게 내 땅이 되지 않았어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손길이 가지 않는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낙동강 전선에서 이 한 뼘 한 뼘을 이렇게 해서 되찾은 네. 귀중한 땅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귀중하게끔 얻어진 땅을 이 젊은이들이 참 전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네. 그 전쟁이 난다는 걸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랬을 적에 안타깝고 저희 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그러면 현재의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젊은이들에게 또 전쟁을 겪은 선배로서도 나를 지켜준 또 용감했던 군인으로서 뭐 한 말씀 한다면은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글쎄 지금 젊은이들에게 네. 우리가 그 전쟁에 대한 그 쓰라린 전쟁이 얼마나 혹독하다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하나도 몰라요. 그냥 그리고 그 알라고 하지도 않고 또 알라고 알게 주는 사람도 없어요. 네. 왜냐면 잊혀진 전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잊혀진 전쟁이 된 당사자들이 봤을 때 참 안타까워요. 야, 이걸 좀 6.25를 조금이라도 알려서 대비를 갖다 이렇게 해야만 이 다음에 제2의 6.25를 막을 수가 있는데 네. 그것이 우리 참 안타까운 마음의 바람입니다. 바람은 기억하고 그거를 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달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또 저와 인터뷰 하시기 전에 편지 또 하시고 싶은 마음을 또 글로 또 이렇게 쓰셨다고 하는데 편지를 참전 용사가 전해주는 또 편지 한번 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생사를 같이 했던 전우야, 그립구나. 포연 탄호가 쏟아지는 전쟁터에서 그렇게도 귀중한 목숨을 나를 대신해주고 갔지. 나와 똑같은 나이, 그리고 내가 사병으로 있었으면 똑같은 하사계 육정에 있었지. 부잣집 애동 아들로 엄마가 귀한 아들을 살려내려고 1000사람의 바늘로 란닝구를 떠서 보내준 것을 그것을 받고 그 귀중한 란닝구를 나한테 주었었지. 나는 안 입었지만 그때 당시 그 어머니가 한없이 부러웠던 생각이 난다 그 말입니다. 너는 그 귀중한 란닝구를 입고서 그리고 장령의 전설을 하다 했었지. 지금 그 시체를 못 찾아 국립현충원에 못 오고 외로이 산골짜기에 묻혀 있겠지. 나는 큰 부상에서 살아나 중공군의 따발창 탄환을 70년을 안고 살아오고 있는 현재 언제까지나 너를 믿고 너를 이 현충원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겠다 하는 것이 하나의 전우에게 남기는 나의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너무 잘 읽었습니다. 저는 마음에 너무 와닿는데 또 많은 젊은이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6.25 참전 유공자가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이 어느 정도 계신가요? 작년에 5만 3천 명에서 네, 현재 4만 3천 명이 1만 명의 1년에 갔는데 네, 2025년도 그러니까 앞으로 3년 뒤에는 네. 1만 명이 남을 거라고 예정을 했다 합니다. 야, 왜냐하면 지금 나이가 네. 90이 넘어서 네, 네, 가는 그 사람이 네, 내 그 뭐에서도 3천 명이 1년에 갔어요. 네, 근데 앞으로는 3천 명이 아니라 뭐 몇천 명이 더 갈 거라고 그래서 음, 2025년도에는 네, 1만 명이 남을 거라고 합니다. 3년 뒤에. 네. 그 1만 명 정도의 이제 몇 년, 남는다 하는 것이 이제 그러네요. 이제 10년, 근 5년, 10년 정도 지나면은 또 그때 73년 전에 또 기억을 가지고 계신 또 나라를 지켜주셨던 분들이 또 저희의 기억에서 많이 또 더 많이 잊혀지실 텐데 오늘 19살 때로 돌아가셔서 소중한 기억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쳐서 싸웠던 이야기들 그리고 마음들을 저희한테 또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많이 기억하고 또 후손들이 잊지 않도록 네 많이 전달할 수 있는 또 저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좀 이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 여기 마구가 이제 6.25 마구인데 네, 요 글자가 요 옆에다가 6.25 참전자라고 썼던 거를 내가 저 지부장이 되면서 네, 요 글자를 여기다가 땡겨서 위에다가 넣어달라 이렇게 해서 넣어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네네. 이 모자 위에는 6.25 참전자라고 네, 이걸 쓰고 다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네, 이 어디는 사람은 내가 식당에 갈 것 같으면 밥값을 대신 내주는 사람에 찻집에 갈 것 같으면 차값을 네. 내주고 어디는 좀 자리를 비켜주고 네, 이렇게 정도 하는 걸 볼 것 같으면 아직까지도 참 이 6.25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 네. 아버지가 6.25 참전자 저희 뭐 누가 이렇게 정도 네, 그런 그 희생자 그 참전자의 가족이 그렇 그렇게 예우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참 아직까지 그래도 살아 있구나. 네, 6.25가 살아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뿌듯합니다. 네. 요거를 잘 좀 해서 좀 선전 좀 해주셔서 네, 이런 분들이 간다면 좌석에 그 버스라든지 자리라도 비켜주고 네, 저 이 무슨 일이 됐다 그러면 빨리 안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우를 해주는 나라. 즉 미국은 군복만 입어도 그 맞습니다. 뭐 비행기에서도 좀 최고 대우라든지 이렇게 해주듯이 우리나라에서도 뭐 군인들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해줘야만 된다 그러지만 얼마 남지 않은 몇 사람의 그 6.25 참전자에 대해서 그러한 소소한 예우가 따르기를 기원합니다. 아, 당연히 그렇게 이제 대우를 받으셔야 예우를 받으셔야 할 당연히 그런 네 대상자분들이고 또 그런 역할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더 많이 노력하고 또 기억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